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경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체육 좋아하시죠? 네. 네, 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인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언론이랑 국민의힘 잠깐 짧게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를 지금 엄청 다루긴 많이 다루죠. 네. 양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너무 잘 못 다루고 있어.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쪽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룬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찰의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를 논의하고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한심한 국민의힘은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안 수사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발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고 보안 수사권마저 박탈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안 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안 됐습니다. 지금 10월 2일에 중수청 출범합니다. 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6만 개가 있어도 영향을 못 끼쳐요. 여기에는. 왜냐? 입건 자체가 안 된 건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걸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할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야.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말장난을 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 장면도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에 했다면 제주경찰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역시 이거는 보안 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돼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 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좀 의원님. 없애버렸다고 생각. 자, 제 말 안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보안 수사 폐지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지금 의원님, 지금은 보안 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자,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이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겠죠? 실종 사건 처리 관련된 실종 사건을 여쭤본 게 부분에서는, 아니었죠? 예, 예? 실종 사건이죠. 제가 갖다 붙인 거죠? 예. 자막에 국민의힘으로 나와 있는데 무소속입니다. 네. 이걸로 또 소송 걸 수 있으니까. 무소속. 네, 이거는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사건 하고 보안 수사권은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관련 없죠. 근데 대한민국의 굉장히 멀쩡하고 유력한 언론에서도요. 이 사건으로 보안 수사권 토론을 해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보셨죠? 네, 네. 심각합니다, 진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떤 조직의 부패나 무능이나 이런 거는 다 보안 수사권으로만 해결이 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언론이 다루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잠깐 요걸 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실종 신고 2시간 30분 만에 거짓으로 사건을 이제 종결 처리를 했어요. 근데 종결 처리하려면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그 이유를 적어야 되나 봐. 이런 사유로 종결한다. 네. 근데 교통사고 사망이다. 이렇게 허위 기재까지 했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정말 이 나쁜 자야. 자, 그 정확하게는 네.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그 네 가지 코드가 있는데 네 가지 코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입력해야 그게 이제 종결 종결이 처리가 되는 될 수 거예요. 있는데 그 네 가지 코드 중에 하나가 교통 사상자, 교통 사망 사고나 뭐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했다든지 뭐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네 가지 코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 그걸 선택해서 그걸 입력했다. 아, 그 네 가지 코드라는 것이 뭐 변사라든지 또는 뭐 교통 사망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는 뭐 네 가지가 저겁니다. 그 귀가, 살인, 교통사망 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형사과에 남기는 거랑 교통으로 넘기는 거랑 그래서 얘는 교통으로 넘기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되는 겁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못 찾게 만들려고 삥 돌린 거죠. 돌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저희가 잠깐 이걸 다뤄가지고 제가 배운 게 있는데 어린이 실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을 할 수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맞죠? 자체로 해서 코드 제로가 부여돼서 바로 기동대 투입해서 수색되게끔 이제 무조건 확인을 예, 해야 엠버 되더라고요. 경고가 나가는 네. 거예요. 신고자한테도 무조건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각자 뭐 특수한 사연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판단이나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결 처리가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어제 대충 배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 같은 경우는 신고자 또는 가족한테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러니까 그걸 코드를 넣어서 하면 그게 사라져 버리게 합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부경장이 가족들에게 이제 신고자에게 알린 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 까지만 알려준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어제. 예. 그리고 그 후에 종결 처리를 해야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니까 네. 그때 교통 사상자 처리로 그 코드를 선택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가족한테는 신고자한테는 뭐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무마가 됐다고 쳐요. 거짓말로. 근데 얘가 교통사고 사망으로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교통사고 사망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보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위 상사가 야 이거 가족한테 알렸어? 뭐 이렇게 확인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매뉴얼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뉴얼에 보고 승인 절차가 좀 미비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하고 승인 받고 삭제 이 사건을 어떤 코드 입력해서 이 사건을 삭제하고 최종 종결 처리하려면 보고하고 승인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이 부경장 선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결제를 받아야지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프로파일링 신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 2 시스템이랑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려면 수동으로 기입하고 수동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수동으로 하는 거를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단 구두로 대면에서 결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대면 결제를 여러 이유로 안 받은 거고 팀장도 확인 안 한 거고. 그렇죠. 확인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직위 해제된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 4명이 직위 해제됐더라고요. 개선상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게 1, 2 시스템과 이게 단절되니 시키는 겁니다. 왜 단절시키냐? 붙여버리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과도한 형태의 수사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붙인 겁니다. 그럼 분리의 취지는 존재했던 거예요. 예. 존재했는데 그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각지대가 된 거야. 악용시킨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 그거야 뭐 이제 보고하고 승인하고 그런 것이 이번에 보완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보고 체계를 의무화한다든지 기록에 남긴다든지 뭐 그런 식의 보완이 될 수 있나요? 이미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부경장이 그런 것을 이제 뭐 무시하고 직무유기를 한 건지 또 상사들도 그것을 확인한 점검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건지 이런 것은 이제 감찰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그 정도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인 실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가출인으로 처리한다는 거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 성인은 가출할 수 없는 아니 실종될 수 없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 의식으로 걸어 나갔는데 무슨 내 의사로 간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출인으로 개념화된 겁니다. 단 미성년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실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성인의 그 걸어 나간 것이 얼마나 범죄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네.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 이름이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이름을 왜 붙였겠습니까? 전문가한테 이것을 확인을 받으라는 거고 외국의 적지 않은 나라들은 이 위험도 평가를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부의 프로파일러들한테 확인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수사관 개인이 그 프로파일링의 위험도의 지표를 자기가 알아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문제네. 이게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체크하니까 자기 사건이 많아지면은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은 사건이 이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걸어나간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높이면은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위험도 평가를 외부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이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을 좀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나요? 채용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유재성 청장이 작년에 교제 폭력할 때도 전수 프로파일링 하겠다고 한 적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인력 문제가 걸리니까. 이것도 역시 인력 문제라는 게 예산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채용을 해야 프로파일러들을 채용해야 되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야.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찰서별로 프로파일러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위험도 평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이 부경자 같은 경우도 298건인가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전체적으로 뭐 7만 건인가 있다고 그러고 네. 그중에 대부분의 사건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사실 99%가 대부분 뭐 한 달 내에 다 종결된다고 하는데 99%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 굉장히 많은 건수군요. 7만 건 중에 1%면 얼마건? 700명. 700건. 그거 많은 거야. 7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 엄청 많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신고를 거야. 접수한 경찰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 평가를 자의적으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게 예, 전문가가 여기에 개입돼야죠. 그러네.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경찰서별로 최소 한 명 정도는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위험도가 높다. 이러니까 계속 수사하자, 수색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계속 그 수사 수색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경찰관이 뭐 제가 짐작해 보건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업무 과중 뭐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돼요. 네, 애도 좀 뭐 이상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경찰관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자질 문제도 있어. 그런데 그런 자를 그런데 거기에 배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것도.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프로파일러를 각 경찰서별로 한 명 이상은 배치를 해서 프로파일러가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 지금 현재 전국의 프로파일러 19명 있습니다. 전국에 19명이에요? 액티브 한 개. 그러면 지방청이 17개죠. 한 명 플러스 조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유세정 그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네. 인력을 전환을 하든 전문성을 높이든 해갖고 그거를 교제 폭력이든 스토킹이든 전체적으로 전방위로 개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겠네요.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양성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를 그게 만드는. 사실은 양성이 하나 채용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넉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서 등등 지금 이제 수사권을 다 가져오니까 전문화된 수사관의 양성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거고 자질이 부족한 수사관을 퇴출시키는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경자 같은 애들이 어디 그런 수사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걸러낼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돼야 되는데 향찰 문제는 뭐 저기 의원님이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향찰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기 아버지, 장기 큰아버지 다 향찰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성범죄 저지르고 가정폭력 있는 예, 가정폭력. 부경장인데 예. 이걸 제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징계를 하려고 하면 또 거꾸로 소송이 들어와요. 당사자한테? 그렇죠. 경찰청장한테. 왜? 왜냐하면 그 소송 그러니까 꼬치꼬치 깨묻는 거예요. 부당하다. 오, 그래 그래요? 부당하다. 이 징계가 예.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이걸 징계를 못 하고 이게 그냥 놔두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제에 좀 단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차제에 이제 종합적인 경찰 그러네. 개혁 방안이 그렇죠. 좀 마련될 예, 때가 예. 됐어요. 예, 진짜 할 일이 이거- 많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네, 접근하면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찰 인력 구조를 완전히 좀 바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 일이고 예, 큰 예. 일이네요. 그래서 수사 경찰을 일단 늘려야 되고 지금보다 그러네요. 훨씬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러 같은 그런 전문 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죠.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예. 이제 지금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산하에 맞아요. 뭐 이렇게 경찰 개혁 뭐 기구를 만들게 됐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이 개혁 기구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뭐 성과를 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외부 전문가들 예, 이런 분들을 대거 투입해 가지고 네. 상당히 장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경찰을 완전히 그렇게 리스트럭처링하는 해야겠네요. 그런 개혁방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네. 10월 달에 경사권을 가져오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는 지금 이 장기적인 건 저 동의합니다. 네네네. 지금 어떻게 하니 말이에요. 아, 그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수사관이 없어갖고 아우성이고 아, 지금 이제 이런 제주도의 사태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보안사건이랑 전혀 관계없는 그건 겁니다. 관계는 이건 없고. 관계없는 건데도 네. 근데 현장에서의 수사관의 부족 문제라든가 자질 문제를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도 필요하고 네네. 단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거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쟁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뭘? 수사팀을 경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이 경찰 수사관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얘들이 틀에 갇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놓아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조금 쉽게 저 시간은 없는데 예. 좀 쉽게 예를 들어 경쟁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리는 수사를 팀제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팀이 성과를 가지고 가서 팀으로 이제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걸 팀과 개인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게끔 하면은 아. 개인의 성장과 팀의 성장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우리는 다 팀으로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사 경찰을 대폭 늘리고 또 뭐 이제 이게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예컨대 그 지금 검찰 수사관을 단기간에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단기간에. 네. 예, 그런데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그 검찰 수사관들이 한 6,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수청으로 일부 가고 네. 그 다음에 검찰에 남아야 될 공수처에 남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가지고 한 2,000명 정도는 잉여 인력이 될 것 같아요. 잉여 인력. 공수처에 남은 인력 중에 그 잉여 인력을 그 사람들은 다 시켜야겠네요. 예, 수사 경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경찰에서 이제 일반 행정 분야는 할 일이 행정 많다. 분야는 그 일반직 행정관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제복 입은 경찰관들 네. 그러니까 경찰관만이 할 수 있는 수사 업무라든지 뭐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에 좀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알겠습니다. 쪽으로 네. 이렇게 이 말씀은 경찰이 잡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잡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잡무는 행정직한테 놔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수사 전문성이 올라가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류 처리하고 수사하는 게 바뀌어.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너무 큰 일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한 문제가 많다는 거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장미란 씨가 이제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뭐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야자수 농장에서 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이 부검을 했더니 이제 장미란 씨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경찰은 타살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범죄에 기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자살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할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가 언론 인터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 그 일부분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고 했던 데라서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직 아까 부검 결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검은 아직 안 한 것 같고요. 부검 결과는 안 나왔고 네. 치아 감정, 치아 감정을 통해서 장미란이라는 것을 신원 확인하는 신원 확인은 이제 됐고 네. 부검이 이제 사인을 규명하기는 절차거든요. 사인. 네.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 뭐냐. 네. 그 의학적으로 그걸 규명을 하는 것이죠. 그 부검 절차를 거치면 자살인지 타살인지가 거의 다 가려집니다. 그다음에 근데 좀 늦게 발견됐는데도 그거는 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거의 그런가요? 대부분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타살인 경우에 예컨대 뭐 목을 졸랐는지 네. 또는 뭐 어떤 흉기에 의해서 네.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떤 둔기에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이런 그 원인을 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어디가 손상이 함몰이 됐었는지 아니면 목에 질식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 등을 부검을 통하면은 확인되죠. 좀 오래 시신이 오래돼서 부패는 진행됐지만 네, 좀 오래돼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예. 경찰에서는 지금 불완전 의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발표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그 확인을 아직 못 하시는데 뭐라고요? 불완전 의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목을 맬 때 여기에 목을 매서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걸어갖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완전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목을 맸는데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앉은 상태에서 목이 대롱 말려갖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전에 좀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어서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렇죠. 가시가 많은데 가시가 어떻게 많다. 들어가느냐. 그런데 멜 수도 없다. 뭐 이런 핵심적인 얘기가. 거는 현수점이 없다. 그러니까 무게가 못 집힌다라고 어. 하니까 경찰에서는 무게 필요 없다. 현수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의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 논란되는 것은 불완전 의사는 케이스가 작습니다. 가능은 한데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발표를 해서 일단은 믿어야 되겠지만은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해갖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그래서 했던 그렇게 추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추정된다는 것이고 거기가 뭐 그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 상황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그건 뭐 뭐 맞는 들어갈 말씀입니다. 수가 없느니 뭐 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입장 발표 비슷한 것을 조금 나중에 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거는? 그것도 경찰청장도 그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사과하신 게 사과를 했나요? 조금 이제 미리 한 것 같다라고 왜 유감을 그랬어? 표시하셨으니까 사실 그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결론 같은 걸 내버렸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헬렘은 지금 이렇게까지 발표해 갖고 그거의 결론에 따르면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어쨌든 뭐- 사인은 현재 불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제주에서 이제 시신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22일에 60대 남성, 23일에 70대 남성, 24일에 60대 남성, 그리고 같은 날 장미란 씨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공포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은 이거를 막 근거도 없이 더 막 공포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주 경찰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남아있지 않고 이 피해자분이 뭔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사건이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터폴에 항색수배 요청을 한 거예요. 인터폴은
아시다시피 세계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인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제주 도민들한테도 이건 매우 큰 피해거든요. 만약에 근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고마운 거지. 경고를 해주니까. 근데 내가 볼 땐 근거가 없어. 이거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뭐 중국인 포비아를 이제 뭐 활용하는 부분인 건데 저는 뭐 저분의 말은 별로 뭐 가치가 없는데. 아버지도 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확산 속도 근데 빨라요. 문제는 이제 지금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이 두려워하시니까. 네, 두렵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시신의 발견이라든가 실종 부분이 그렇게 거기가 뭐 폭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목도가 높아져 갖고,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경장 같은 그 관할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 책임을 해태해 갖고 진작 발견됐어야 될 시신이 지금 늦게 발견되는 거죠. 그건 그게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견됐어야 될 것이 지금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몰아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실종 사건이 유독 제주도가 더 많다든지 또는 뭐 지금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범죄 피해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가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뭐 피해자가 많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자꾸 그 근거 없이 예. 그런 위험 뭐 이런 걸 그걸 부추기면 안 되죠. 정치인이랑 언론인들 그리고 유명인들이 이걸 특히 계속 제주도는 만들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그러니까요. 제주도민들이 관광 수입으로 대부분 생활하고 맞아요. 많은데 약간씩 그런 발길이 부분이 끊기면 있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무사증 입국 그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네네. 얘기도 하고 네네. 또 뭐 전체적인 범죄가 폭증한다는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 없는 그거는 얘기죠? 예,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 다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렇게 저분이 죄송합니다. 저분이 누구죠? 주진우 예,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잖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그 부경장 개인의 문제와 시스템 문제를 우리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새 드러난 시신이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경장 사이코패스 관련해 가지고도 보도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의 범죄 분류는 흔히 말하는 히어로 크라임입니다. 영웅주의 범죄입니다. 영웅주의. 영웅주의 말하자면 이 흔히 말하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좀 행세하는 형태로 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딱지 같은 경우를 자기가 찢어갖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범죄들은 서구의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찢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그 범칙금 땅지를 지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 발부를 한 거를 찢는다고? 찢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발부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보여 내 권한이 이렇게 많다.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범죄가 이제 히어로 크라임, 히어로 크라임이라고요. 영웅 놀이 범죄 이렇게 하거든. 그래 분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걸 익숙하게 해온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익숙하게.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아직 그 최종 확인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부경장이 전화 통화를 안 했는데 전화 통화했다고 그렇죠. 거짓말하면서 종결했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경장의 정신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 굳이 통화도 안 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면서 종결을 하는. 그건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상은 그렇게 할 아니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도무지 이제 그렇게 할 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해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종팀 내에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 작은 사회에서는 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영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영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영웅 행세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뭐 사건 종결을 좀 빨리 하는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경찰 내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이 사람 범인을 잘 잡는다든지 또는 밤낮 없이 어쨌든 자기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거짓말해가지고 예. 뭐 건수를 높였다고 그래서 예. 또는 그 실점 건수를 줄였다고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자체가 평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한 시간 정확하게 제가 맞춰드렸습니다. 두 분. 네. 그리고 볼펜 딸깍 소리 범인부터 잡으라는데 범인은 저희가 검거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입니다. 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저는 와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저는 그려졌거든요. 이렇게 왜 언론 안 다뤄요? 이렇게 안 다루면은 이렇게 다루면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 안 나오죠. 어. 원래 이런 사건은 자극적으로 다뤄야. 중고, 인신매매 이렇게 가야 네.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또 언론에서 지금 사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맞아요.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어. 때문에도 고통받는다라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언론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그런 보도가 한 큰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보안 수사권 보안 관련해서. 수사권하고 연결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실체적인 어떤 진실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언론은 진짜로 없습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네. 예. 그냥 건건이 그냥 자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댓글에도 이때다 싶어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도 뭐 킥스 야 킥스로 너네 해결한다며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데 나는 이건 어떤 심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입건이 안 됐는데 킥스 얘기를 하고 앉았어. 예. 킥스에 등록하는 거 입건되면 이제 예,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야 킥스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했는데 뭐 니들은 뭐 킥스로 다 모든 걸 해결한다며. 참 못됐어 이 마음이. 예, 참 못됐어요 진짜. 진짜 못됐어 진짜. 네. 근데 소위 그 진보라고 하는 스피커들도 막 그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이걸 다뤄요. 아, 참 못됐어 진짜 보면. 오늘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아 그래, 아 예,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자극한 것 같아요. 나 30분 출연료 받고 왔는데 이걸 이제 3년 만에 자극했나봐. 큰일 났네. 아 이래서 이게 큰일 났네. 예, 그거를 이제 스스로 좀 확인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